오늘 주요 뉴스입니다. 새벽 사이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최고 80mm가 넘는 극한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중부지방엔 오전까지 최고 60mm가 넘는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미국 당국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격을 당하기 몇 주 전 이란에 의한 암살 첩보를 입수하고 경고 수준을 높였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20살 청년의 총격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전보다 0.2%포인트 상향한 2.5%로 수정했습니다. 최근 반도체 업황 호조 등이 영향을 끼친 걸로 분석됩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3차 방송토론회에서도 댓글팀 의혹 등 한동훈 후보를 향한 맹공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서울, 인천, 경기, 강원 합동연설회를 끝으로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를 마칩니다. 오늘 새벽 전북 호남고속도로에서 화물차 2대가 추돌해 2명이 다쳤습니다. 경북 성주군의 한 반도체 공장 창고에서는 불이 나 진화에만 6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전국 수련병원들이 오늘을 기점으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 규모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복귀 의사를 밝힌 전공의는 여전히 극소수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에 밤사이 많은 비가 내리면서 지금 현재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손성민 기자, 오늘 비가 많이 온다는 소식인데 지금 상황 어떤지 전해주시죠. 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청계천은 현재 시민들의 출입이 통제된 상황입니다. 밤사이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장대비가 쏟아졌고요. 특히 파주 지역엔 시간당 최고 80mm가 넘는 그야말로 물폭탄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이 지역엔 지금도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에 파주시 일부 지역엔 올해 들어 처음으로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서울에도 새벽까지 비가 내렸는데요. 지금은 빗줄기가 약해지면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도권엔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오전까지 시간당 최고 70mm가 넘는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습니다. 서울시도 어제부터 직원 3,400여 명이 비상근무에 돌입했고 청계천이나 도림천 등 서울 시내 하천 29곳도 출입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청계천 유역에 15분당 2mm 이상 강우가 올 시 통제를 하게 됩니다. 아직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직 도로가 통제되진 않았지만 출근길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겠습니다. 네, 비가 많이 내리면서 이번엔 산사태 위험도 커지고 있다고요.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네, 현재 수도권과 충청, 강원 등지에는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가 발령 중입니다. 아직까지 산사태로 인한 피해는 없지만 여전히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이어지고 있어 위험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특별하게 지금 산사태 난 곳은 없는데 현재까지는 지금 이제 큰 비도 지나갔고, 물론 이제 큰 비가 지어난 상태에서 비도 나오긴 하지만 오늘 오전까지 수도권으로도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산사태나 낙석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기상 상황과 안내 방송에 계속 주의를 기울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청계천에서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오늘은 수도권에 강한 비가 집중될 예정입니다. 오전까지 극한 호우가 쏟아지겠고 밤에도 집중호우가 예보된 상태인데요. 시청자 여러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기상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김다현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남부지방에 강한 비를 뿌리던 정체전선이 중부지방으로 북상했습니다. 충북과 경북에 이어 지금은 경기 북부에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고요. 특히 파주와 연천 등지로는 시간당 80mm 안팎의 물폭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 북부에는 호우경보가, 강원 북부에도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수도권 등 중북부를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면서 호우특보는 더 확대 발효되겠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모레까지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될 텐데요. 우선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기 북부에 최고 200mm 이상, 그 밖에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청 북부에도 많게는 120mm 이상의 비가 예상되고요.
오늘 밤사이 또다시 중부지방으로는 시간당 30에서 7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지금은 수도권에 비가 집중되고 있는데 어젠 남부지방에 이런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몇백 년 만에 한 번 올 정도의 많은 비가 쏟아졌는데요. 이 전남 진도에선 주민들이 처음 보는 물폭탄에 터널로 도망을 칠 정도였다고 합니다. 정치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벽 시간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순식간에 바퀴까지 물이 차오릅니다. 펌프로 연신 물을 퍼내보지만 여의치 않습니다. 비슷한 시각, 진도에서는 터널 밖으로 쉴 새 없이 천둥번개가 치고 장대비가 쏟아집니다. 가정집은 물론이고 마을에 간마저 잠기자 사람들은 터널로 대피했습니다. 천둥번개가 지니까 터널 안에서 대피를 한 거죠. 3시간 반 동안. 신안군 홍도에 있는 강수량 측정 장비가 천둥번개에 장애를 일으켜 시간당 50mm 이상 쏟아진 걸 추측만 할 뿐입니다. 지금 여기서 65년 살았는데요. 방에서 농이 떠다니기는 처음이죠, 우리가 이런 일은. 밤새 약해진 집안이 무너지면서 굴착기 한 대가 하천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쏟아진 토사는 해안선을 망가뜨렸고 넘친 빗물에 시장통도 엉망진창입니다. 힘없는 노인을 돕는 건 자원봉사자들 몫입니다. 이 오래된 개짝도 물에 젖어 쓸 수가 없게 됐고 이 침대 높이만큼 물이 차올랐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쏟아지는 비 때문에 지붕도 살짝 주저앉았습니다. 물량 품어당기다가 넘어져갖고 뒷꼭지 다치고 허리 다치고 엉덩이 다치고 지금 걸음을 못 커요. 전남에 내리친 천둥번개만 4,500번. 한때 여수산업단지가 정전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밤사이 중부지방에 돌풍을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면서 이 곳곳에서 비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경북 선주의 한 반도체 공장에선 큰 불이 나 6시간 만에 불길이 잡혔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은 박혜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나무 한 그루가 도로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쓰러져 있고 바닥은 나무에서 떨어진 잎사귀들로 어질러졌습니다. 어제 저녁 7시 20분쯤 경기 파주시 도로에 가로수가 쓰러져 2시간가량 통행이 제한됐습니다. 경기 고양시의 한 공원에서는 인도 방향으로 가로수가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밤사이 경기 북부에 강한 비가 내리면서 도로 곳곳에서 가로수가 쓰러진 건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화물차의 앞부분이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일 만큼 움푹 들어갔습니다. 화물칸의 짐은 튀어나오고 후면 번호판은 삐뚤어졌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전북 익산의 호남고속도로에서 17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6.4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원인은 일단 전방주시 태만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자 2명은 모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건물 전체가 화염으로 뒤덮였고 하늘은 연기구름으로 가득합니다. 어젯밤 11시쯤 경북 성주군의 한 반도체 공장 창고에서 불이 났는데 큰 불길을 잡는 데에만 3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제품 만드는 원료 같은 게 들어있는 창고라고 알고 있습니다. 쉽게 진화가 안 되는 소재들인 것 같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6시간이 넘도록 진화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날이 밝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이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지명한 미국 공화당의 전당대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격 사건 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트럼프가 총알이 관통한 오른쪽 귀에 하얀색 붕대를 붙이고 등장하자 마치 대관식 같은 분위기가 연출됐다고 하는데요. 워싱턴 특파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최중락 특파원,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격 후 처음으로 모습을 보였는데요. 현장 분위기가 어땠나요? 네, 공화당 전당대회 첫날은 트럼프로 시작해 그야말로 트럼프가 피날레를 장식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른쪽 귀에 하얀색 붕대를 붙이고 영웅처럼 전당대회장에 입장을 했습니다. 피격 후 첫 등장에서 또다시 주먹을 불끈 쥐자 전당대회장은 싸우자라는 소리로 가득 차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소개할 때도 이미 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소개를 했고 배경음악은 God Bless the US, 신이여 미국을 축복하소서였는데 현장 분위기를 한번 느껴보시죠. Please welcome the next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Donald J. Trump. 트럼프 전 대통령 옆에는 부통령 후보로 지명된 벤스 상원의원 그리고 의회를 대표하는 하원 의장이 자리했고 뒤에는 아들과 며느리 등 가족들이 배경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보이지 않았고 현재까지는 연설자 명단에도 빠졌는데 전통에서 벗어났다는 비평과 남은 일정에 참석할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둘째 날 전당대회가 시작됐을 텐데요. 경쟁자였던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지지 연설에 나선다고요. 네, 제 뒤에 보이는 화면처럼 방금 전에 공화당 대선 후보 전당대회 이틀째 일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잠시 후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치열하게 경쟁했던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연설에 나서게 됩니다. 그동안 서로 치열하게 대립각을 세웠던 헤일리 전 대사의 연설자 선정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통합 행보라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피격 후 진행되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강인함과 함께 용기와 회복을 보여주는데 초점을 맞췄다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분위기 상승에서 여유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늘 18일에 후보 수락 연설 예정인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곳 전당대회장에 참석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한편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번 트럼프 피격 사건이 경호 실패였다고 인정했습니다. 밤사이에 새로운 소식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 피격 사건 몇 주 전부터 이란의 암살 첩보가 들어와 최근 트럼프 경호를 강화한 상태였던 겁니다. 경호를 강화했는데도 20살 청년 한 명을 막지 못한 거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교욱 기자입니다. 피격 26분 전 접수된 수상한 남자가 있다는 신고에 적극 대응했더라면 또 경호 취약 지역으로 분류한 곳을 비밀 경호국이 직접 순찰했다면 피격을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에 비밀 경호국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The buck stops with me. I am the director of the Secret Service. It was unacceptable. 이런 가운데 CNN 방송이 새로운 내용을 보도하면서 논란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피격 몇 주 전 이란이 트럼프를 암살하려 한다는 첩보가 입수돼 비밀 경호국이 경호 수준을 높인 상태였다는 겁니다. 비밀 경호국 측도 피격 직후 밝힌 입장에서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 경호 인력과 자원을 늘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보도 직후 이란과 총격범 사이 연관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호 강화에도 20살 청년이 사다리를 타고 지붕에 올라 총을 쏠 때까지 어떤 제지도 못한 거냐는 비판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경호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며 모든 질문은 비밀 경호국에 하라고 반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2.5%로 높여 잡았습니다. 지난 1분기 깜짝 성장과 반도체 수출이 늘면서 성장률 전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설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한국 경제는 2.5%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석 달 만에 0.2%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한국은행 전망치와 같고 정부와 OECD 전망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입니다. 지난 1분기 깜짝 성장과 반도체 업황 회복으로 수출이 살아나고 있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반기에는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소비도 부진이 점차 완화되면서 성장세 개선 흐름이 다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보다 0.1%포인트 내린 2.2%로 제시했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은 기존과 동일한 3.2%로 유지한 가운데
미국과 일본은 소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미국은 예상보다 낮은 1분기 실적을 반영해 0.1%포인트. 일본은 주요 자동차 업체의 생산 차질 등으로 0.2%포인트 낮췄습니다. 반면 민간 소비가 살아나고 있는 중국과 인도는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IMF는 중국과 인도 두 국가가 세계의 경제 성장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IMF는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고금리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며 각국의 신중한 통화 정책을 주문했습니다. MBN 뉴스 정세민입니다. 유명 유튜버 쯔양을 협박한 의혹을 받고 있는 유튜버들은 더 이상 유튜브로는 돈을 받지 못하게 됐죠. 돈줄이 끊기고 이원석 검찰총장까지 나서 엄정 수사를 주문하자 돈 받은 사실을 뒤늦게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한 유튜버의 폭로로 구독자 1,040만 명의 유튜버 쯔양을 협박한 사실이 드러난 유튜버 전국진. 내가 봤을 때 이건 2억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현찰로. 그냥 몇천 원 시원하게 땡기는 게 낫지 않나. 전국진은 지난 15일 밤 쯔양이 유튜버 구제혁에게 폭로 무마 조건으로 건넨 것으로 알려진 5,500만 원 중 일부를 받았다고 시인했습니다. 2023년 2월 27일에 300만 원을 구제혁님으로부터 입금받았습니다. 쯔양님이 그렇게 심각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인 건 정말 몰랐습니다. 유튜브 측이 쯔양 협박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구제혁과 전국진, 카라큘라 등의 수익 창출을 막아버리자 돌연 혐의를 인정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구제혁과 쯔양 관련해 이야기를 나눈 녹취가 공개돼 비판을 받은 카라큘라 역시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전후 사정을 살피지 않고 그저 모자란 생각과 가벼운 언행으로 쯔양님께 상처를 드리게 된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쯔양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며 고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제혁과 전국진 등 4명을 고소한 쯔양 측은 향후 공갈에 가담한 사람이 더 드러날 경우 추가 고소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서울의 한 여자대학교 앞 카페에서 한 남성이 여직원이 마시던 음료에 어떤 이물질을 넣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됐습니다. 사건이 커지자 이 남성은 경찰에 자수를 했는데요. 대체 남의 음료수에 뭘 넣은 걸까요? 저희 MBN 취재 결과 이 남성은 여직원의 음료수 잔에 자신의 체액을 넣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최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카페에서 태연하게 주문까지 마친 남성 A씨가 1시간가량 여직원을 힐끔힐끔 쳐다봅니다. 갑자기 가방에서 정체불명의 물건을 꺼내 주머니에 챙기더니 추가 주문 뒤 돌아오며 직원이 마시던 음료에 이물질을 몰래 넣습니다. A씨는 직원이 음료를 마시는 모습을 확인하고 나서야 카페를 떠났습니다. 냄새도 엄청 많이 나고 역한 느낌이 들어서 일상이 이렇게 쉽게 위험에 노출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충격적이었던 거고요. 범행은 주도 면밀했습니다. 추적을 피하려 개인정보가 남지 않는 쿠폰으로 결제한 건데 경찰은 CCTV 추적 끝에 카페 인근에서 A씨의 카드 사용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카드사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직전인 지난 12일 A씨가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전해진 A씨는 이물질이 자신의 체액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국과수의 이물질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운전을 하거나 길을 걷다 보면 빨간불에도 슬쩍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민들의 모습이 종종 보이는데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무단 횡단은 언제라도 절대 해선 안 되지만 장마철엔 특히 더 위험합니다. 어떤 대책들이 더 필요할까요? 심동욱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비 오는 날 우산을 쓴 채로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던 시민이 오토바이와 강하게 충돌해 쓰러집니다. 도로를 가로질러 황급히 길을 건너던 또 다른 여성은 달리던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부딪힙니다. 지난 12일 충북 청주에서는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를 피하려다 건물로 돌진한 승용차에 상가에서 일하던 50대 직원이 숨졌습니다. 무단횡단은 보행자 본인에게도 위험하지만
2차 사고로 이어지는 등 대형 사고로 번질 우려가 큽니다. 횡단보도는 서로 약속한 거 아닙니까? 안 지키고 무단횡단하니까 얼마나 깜짝깜짝 놀래요. 서울시는 무단횡단 방지 차원으로 횡단보도 적색 신호에 남은 시간을 표시하는 신호등을 시범 운영 중인데 올해 말까지 350곳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이처럼 적색 신호에 남은 시간을 알려주는 신호등은 시민들이 다음 보행 신호를 기다리도록 유도해 무단횡단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도로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고 있지만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설물적 측면에서 현재까지 많이 접근을 했는데요. 무단횡단을 기본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의식을 가지고 교통 질서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특히 장마철에는 운전자의 가시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길을 건너는 보행자들은 평소보다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북한의 최고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고위급 외교관이 우리나라로 망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바로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일했던 리일규 정무참사인데요. 김정은 체제에서 발생한 네 번째 고위급 망명입니다. 김정은에게 표창까지 받았던 리일규 참사는 북한 주민들이 통일을 갈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재묵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일규 정무참사는 북한의 혈맹이라 할 수 있는 쿠바에서 근무한 기간만 9년여 시간이 될 만큼 북한 외무성 내 남미통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지난해 11월 아내와 자녀를 데리고 탈북해 한국에 정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난 2019년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대사대리와 류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대사대리가 한국 땅을 밟은 지 4년여 만입니다. 리 참사는 지난해까지도 한국과 쿠바의 수교를 저지하는 임무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는 그냥 이대로 이때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냥 이대로 살다가 뭐 죽어도 된다 하지만 내 자식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난 2013년에는 쿠바에서 불법 무기를 싣고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려다 적발된 청천강호를 두고 파나마 측과 협상에 성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최근 북한이 적대적 이국가론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서는 북한 주민의 통일 갈망을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못하다라는 그 지경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로서는 한국을 완전히 다른 국가로 만드는 게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 희망을 빼앗는 거니까. 일반 주민은 물론 일부 엘리트 계층마저 북한 체제의 염증을 느껴 동요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망명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피서철이 시작됐는데 강원 동해안에 올해 또 상어가 출몰했습니다. 어제 속초 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낮 12시 30분쯤 강원 고성 오호항 앞바다에서 길이 약 1m, 둘레 약 42cm, 무게 약 7.5kg의 새끼 청상아리가 조업하던 어선에서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이렇게 동해안에서도 상어 출몰이 잦아지고 있는 건데요. 청상아리는 상어 중 가장 빠르고 공격성이 강해서 지자체들은 안전을 위한 상어 방지 그물망 설치에 분주합니다. 바다에서 관광객이 상어에게 공격당할 가능성은 적지만 상어가 활발히 활동하는 밤이나 깊은 수심에서는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공항 리무진 버스에서 운전석에 발을 올린 승객이 포착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인데요. 좌석 위로 쭉 뻗어있는 발이 보입니다. 한 승객은 맨발, 또 다른 승객은 검은 양말을 신은 채 운전기사의 머리 위에 버젓이 발을 올려두고 있는데요. 글쓴이에 따르면 심지어 당시 버스는 만석이었다고 합니다. 외국인들도 타고 있는데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 황당하다며 분통을 터뜨렸는데요. 남이야 어떻든 본인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이 보기에 참 부끄럽네요. 현지 시각 지난 13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총기 피습 사건 이후 SNS에서 이걸 소재로 삼은 패러디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화제가 된 건 귀를 부상당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빈센트 반 고흐의 귀에 붕대를 맨 자화상에 합성한 밈인데요. 또 영화 매트릭스와
만화 심슨 가족을 패러디한 밈 등이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귀 윗부분에 구멍을 뚫은 열쇠고리와 티셔츠도 등장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지 시각 16일 공화당 전당대회 첫날 오른쪽 귀에 새하얀 거즈를 붙이고 등장해 건재함을 드러내 지지자들 사이에선 총알도 이긴 괴짜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어젯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세 번째 TV 토론을 가졌습니다. 예상보단 신경전이 약했는데 그래도 한동훈 후보를 향한 집중 견제는 계속됐습니다. 후보들은 한동훈 후보의 댓글 의혹과 대선 도전 여부에 공세를 펼쳤습니다. 먼저 정태진 기자입니다. 세 번째 TV 토론에서도 칼날은 한동훈 후보에게 향했습니다. 장해찬 최고위원이 여론조성팀이 있다. 또 인간 트루킹 의혹이 있다. 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아니 하다가 민주당의 양문석의 논리에 같이 편을 먹고 같은 당의 당대표를 공격한다? 그래서 일단 저는 이거야말로 아니라 확실한 거다. 고소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아야 되지 않나요? 제가 지금 원희룡 후보님이 저한테 여러 가지 거짓말 하신 것도 고소 고발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권 도전 여부를 묻는 과정에서 설전도 벌어졌습니다. 이번 당대표가 만약에 대권을 나가려면 내년 9월에 그만둬야 됩니다. 그만두시겠습니까? 누가 당대표가 되든 간에 그 사람이 우리 보수 정치에서 상대를 이길 수 있는 후보로서 각광받는다. 그럼 누구라도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다른 사람 얘기하시지 말고.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는 걸 너무 기정사실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법안을 묻는 과정에서 신경전도 펼쳐졌습니다. 한동훈 후보께서는 아직 국회의원 생활을 안 해보시지 않습니까? 사실은 좀 지도자라면 큰 그림의 좀 법안들을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후보는 재해병 특검법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고 한동훈 후보는 제3안을 제시해 판이 바뀌었다 생각한다. 대안이 있냐며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한편 민주당에서도 한동훈 댓글팀 의혹을 두고 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통제에 따라 조직적인 움직임이 보였다며 의혹에 군부를 떼는 모습인데요. 추가 증거를 발견했다고 공개했는데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장명훈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한동훈 댓글팀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물적 증거와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만큼 필요하다면 특검까지 해야 한다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불법 댓글팀 운영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최악의 국정농단 국기문란 중대 범죄입니다. 양문석 민주당 의원은 댓글팀으로 의심되는 계정의 댓글이 추가로 발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총 29개 계정 댓글 7만 건을 분석한 결과 한동훈 후보에 대한 옹호 댓글이 같은 형식으로 비슷한 시점에 집중적으로 올라왔다는 겁니다. 특히 총선 패배 이후에는 해당 계정들이 여당 인사를 공격했다고도 했습니다. 한 후보의 관계 변화에 따라 대통령 내외에 대해선 우호적에서 비판적으로 내용이 바뀌었고 홍준표 대구시장과 원희룡 후보 등 자당 인사에 대한 공격도 있었다는 겁니다. 양문석 의원실 관계자는 특정 시점에 조직적으로 입장이 바뀌는 것은 누군가의 통제를 받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양 의원이 제시한 댓글들이 한동훈 댓글팀 운영의 결정적인 증거라고 보긴 어렵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앞두고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이원석 검찰총장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회의장에서 퇴장하며 반발했는데 이원석 검찰총장도 이 정치가 사법을 정쟁에 몰아넣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태용 기자입니다. 대통령 탄핵 청문회 증인 추가 채택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는 시작부터 삐걱거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애초에 청문회 자체가 근거 없는 불법 절차라며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적인 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탄핵 발의 청원을 가지고 탄핵 조사와 실질적으로 내용이 같은 청문회를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미 성립이 된 청원을 심사하는 자리임을 반복해 강조했습니다. 저도 입이 아픕니다. 이미 이 청원은 청원으로 성립이 됐어요. 법사위에 자동으로 회부된 겁니다. 야당은 일제히 대통령실에서 기존에 채택된 증인 출석 요구를 거절한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심지어 공용 서류인 출석 요구서를 땅바닥에 내팽개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형사처벌 대상 범죄입니다. 80여 분간 경론 끝 야당 의원들은 이원석 검찰총장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6명을 추가로 증인 채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습니다. 본인만의 법률 해석에 일방적으로 의원들의 토론 요청을 거부하고 표결에 붙였습니다. 이것은 국회법을 이용한 의회 입법 독재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청문이라고 하는 유례없는 정치적 사안에 검찰총장을 끌어들이는 것은 정치가 사법을 정쟁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탄핵 청문회는 19일과 26일 두 차례에 나눠서 진행되는데 대통령실이 불법 청문회라며 재차 불참 의사를 비친 만큼 파행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 행정관이 김건희 여사는 가방에 손도 대지 않았다는 진술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가 가방을 다시 돌려주라고 했는데 자신이 깜빡하고 가방을 돌려주지 않았다고도 했는데요. 우선 검찰은 대통령실에 명품 가방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보도에 이혁재 기자입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측근인 대통령실 유모 행정관으로부터 김 여사가 최재형 목사로부터 받은 가방에 손을 대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유 행정관은 참고인 조사에서 김 여사가 선물을 받은 뒤 가방을 돌려주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인물입니다. 유 행정관은 자신이 깜빡 잊고 가방을 돌려주지 않았고 가방은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 있다가 관저로 옮겨진 후 다시 대통령실로 옮겨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 측은 입장문을 내고 기분 나쁘지 않게 돌려주라는 김 여사 지시에 포장지도 버리지 않고 그대로 보관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참모진으로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 사건은 형사처벌 규정이 없는 사건이라며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행정관 등의 진술 이외에 가방 처리 문제를 입증할 다른 객관적인 증거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난 2022년 9월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를 만나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한 최재형 목사 측은 김 여사 측 주장에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대통령 부부가 받는 선물은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다고 설명했는데 김 여사가 반환 지시를 내린 것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지적도 나옵니다. 검찰은 최근 대통령실에 가방 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최혜병 순직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경호처 출신 송모 씨가 핵심 인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른바 임성근 전 사단장을 구하기 위한 로비에서 중간다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임성근 전 사단장은 이 송모 씨와 통화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는데 새로운 녹취 파일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우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이치 주가 조작 공범 이종호 씨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의혹 발언을 한 건 지난해 8월 9일입니다. 이 씨는 이날 공익제보자 A씨와 통화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 사단장이 사표를 낸다 그래가지고 가 전화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 임 전 사단장은 사의 표명을 전후로 송 씨로부터 응원 문자 메시지만 받았을 뿐 전화 통화는 아예 한 적도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임 전 사단장 주장과 배치되는 정황을 보여주는 녹음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이 씨가 VIP 언급을 했던 날과 같은 날인 지난해 8월 9일 송 씨가 한 말입니다. 내가 통화도 하고 문제도 몰랐는데 내가 그랬어. 어떤 경우가 와도 도의적인 책임은 지겠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전역 사표라든지 이런 건 하지 말아라. 사업 표명을 하지 말아라. 그건 자기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통화 내용대로면 송 씨가 임 전 사단장과 통화해 사의를 만류했고 이를 이 씨에게 전달해 이 씨가 구명 발언을 하게 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임 전 사단장은 추가 입장문을 통해 안부 문자 외에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고 송 씨도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임 전 사단장 휴대전화와 송 씨의 추가 통화 녹음 파일을 제출받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행정처분을 철회하면서까지 유화책을 내놨지만 이 병원에 돌아온 전공의는 50명도 안 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제 마냥 기다릴 수만 없다고 판단한 정부는 전공의들을 모두 사직 처리한 뒤에 새 방법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주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정부가 수련병원에 요구한 전공의 사직 처리 마감 시한이 지난 가운데 복귀나 사직 의사를 밝힌 전공의들은 극소수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도 전공의 복귀는 최대 관심사였는데 조규홍 장관은 복귀자가 많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확한 숫자를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렇게 이제 그 복귀를 하겠다고 의견을 내는 그 전공의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전국 211개 수련병원의 복귀 전공의는 50명이 채 안 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전공의가 2,500여 명에 이르는 이른바 빅5 병원의 경우 복귀를 밝힌 전공의는 병원별로 한 자릿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하는 등 유화책을 제시했지만 전공의들이 꿈쩍하지 않자 대통령실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공의 일괄 사직 처리 규모가 확정될 것이라면서 사직 처리가 이루어져야 하반기 채용 규모를 확정해 오늘까지 정부에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공의 복귀 규모와 관계없이 일괄 사직 처리 방침을 재확인한 겁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독려하는 가운데 집단행동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전공의를 비롯해 의료계는 수십 년간 지체되어 온 의료개혁을 실행하기도 전에 집단 행동을 하기보다는 정부의 의료개혁 과제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때 그때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9월 가을 수련에도 극소수의 전공의만 돌아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의료 공백 장기화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 그동안 부동의 1위는 공무원이었죠. 지난 18년 동안 1위 자리를 차지했었는데 최근 이 자리를 내줬습니다. 월급은 적고 할 일은 많다 보니 공무원보다 대기업을 희망하는 청년이 크게 늘었는데요. 하지만 모두 대기업에 들어갈 수는 없으니 그냥 쉬고 있는 청년도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시생들의 메카로 불리는 서울 노량진동의 한 컵밥거리지만 한산합니다. 이른바 공시생 열기가 예전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이 좀 박봉인 것도 있고 취급이 좀 요즘에는 좀 안 좋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기업에 도전을. 취업시험 준비자 가운데 일반 기업 지망은 30%로 1위를 차지했는데 공무원 시험이 1순위를 내준 건 통계 작성 이래 처음입니다. 힘겹게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9급 공무원이 되면 급여는 세전 222만 2천 원으로 민간 최저임금보다 16만 원 많은 수준입니다. 악성 민원과 과중한 업무도 공무원을 기피하는 이유입니다. 이 때문에 공무원 대신 민간 대기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지만 취업 시장도 만만치 않아 그냥 쉬는 청년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5월 기준으로 청년 실업자는 2만 8천 명 늘었고 취업 준비생도 6만 9천 명 줄어 3년째 감소세입니다. 취업 준비와 학업 준비를 안 하는 학생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절반 이상은. 학교 졸업 후 첫 직장을 구하는 데 걸린 시간도 처음 11개월을 넘어서 청년들에게는 혹한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서울의 신축 아파트 10가구 중 2가구는 잔금 문제로 입주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입주율은 79.2%로 15개월 만에 가장 낮았는데요.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가 오르면서 청약 당첨자들이 잔금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 달부터 인구 감소 지역 23곳의 철도 요금이 50% 할인됩니다. 먼저 10% 할인된 가격으로 왕복 기차표를 사고 이 방문을 인증하면 다음 달 철도 요금 40% 할인 쿠폰을 주는 방식인데요. 인증은 주요 관광지에 있는 QR코드를 한국철도 앱 코레일톡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초복 보양식 경쟁에서 이 간편식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생당 매출은 지난해보다 10% 정도 올랐는데 이 삼계탕 간편식은 무려 40% 가까이 판매가 늘었습니다. 이 저렴하고 조리가 편한 간편식이 초복에 큰 인기를 끌었다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곧 있으면 올림픽이 치러질 프랑스 파리에서는 수질 개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데요. 무려 2조 원을 투입해 정화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센강입니다. 파리 시청 직원들이 센강 물 샘플을 채취하고 있는데요. 올림픽을 앞두고 수질 문제가 지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청 직원들은 강둑 하나하나 하수 누출이나 폐수가 유입되는지 꼼꼼히 확인했다는데요. 수질 확인 결과 수영하기에 충분할 만큼 물이 깨끗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을 재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센강에서의 올림픽 경기를 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네요. 지난 14일은 프랑스의 최대 국경일 바스티유 데이였는데요. 이날 디즈니랜드에서도 기념 드론쇼가 펼쳐졌다고 합니다.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았던 모습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파리에 있는 디즈니랜드입니다. 바스티유 데이를 맞아 드론쇼가 진행 중인데요. 1,500대가 넘는 드론을 동원했습니다. 드론들로 성 위를 지나가는 디즈니 열차부터 요정까지 다양한 모양을 구현해내는데요. 이렇게 많은 드론이 동원된 것은 세계 최초로 그동안의 기네스 세계 기록을 깬 수치라고 합니다. 사상 최대 드론이 동원돼서인지 공연이 진행된 12분 내내 화려한 쇼를 관람할 수 있었다네요. 현재 서울은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는 강한 비가 집중되는 가운데 특히 경기 파주 등지로는 시간당 90mm 이상의 극한 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 북부에는 호우경보가, 강원 북부에도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차츰 그 밖에 수도권에도 빗줄기가 거세지면서 호우특보는 확대 발효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모레까지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될 텐데요. 우선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기 북부에 최고 200mm 이상, 그 밖에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청 북부에도 많게는 12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고요. 오늘 밤사이 또다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30에서 70mm 이상의 집중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비와 함께 강한 바람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중부 서해안과 산지로는 초속 20m 이상, 그 밖에 전국에도 초속 15m 이상의 돌풍이 불어들겠습니다. 오늘도 날은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 28도, 대전 30도, 광주 31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장맛비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수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